안녕하세요, 장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저는 그럭저럭 있어요. 무섭게 일상에 적응된과 동시에 무섭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가만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외롭습니다. 마땅히 친구도 없고 슬럼프라기보다는 특별히 즐기는 게 없네요.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주어진 일상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꿈으로만 남게 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꿈꾸고 무언가를 그리고 삽니다. 얼마 전 힘든 때에 신해철의 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음악을 들으니 그래도 뭔가 기운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용기 내고 또 기운 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목소리 들으니 반갑죠? 지금 기운 없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같이 위로하고 힘냈으면 합니다. 네, 제이자이로 3회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이죠. 제가 근황부터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싶은데, 일단은 학교는 벌써 방학을 했어요. 방학은 짧아요. 한 2주 정도.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이곳에선 방학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브레이크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 여전히 알바를 2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호텔에서 접시를 닦고, 또 하나는 한식당에서 키친 헬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상이고 바빠서 힘들고 많이 지치는데 감사해 하고 있어요. 주어진 일상이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감사할 부분이 많죠. 그래도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부하면은 지금까지 페일한 것도 없고, 시험에서 페일하진 않았고, 돈이 많진 않지만 굶진 않고 누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도모할 수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 인생의 전성기는 분명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 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 제2자유로 들을 수 있는 곳은요,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에서 제2자유로 라디오, 제2자유로 라디오, 캐나다 라디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요. 오랜만에 방송이 나가니까 이게 죽은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으로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나오기만 한다면 죽은 방송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만 낸다면 나중에는 언젠가 꽤 많이 쌓일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송이 나와도 쌓이고 나면 3년 후면은 36개잖아요. 한 2년 후에 어떤 분이 들으실 때는 벌써 24개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자유로 들어갑니다.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묻는 새끼들 다 관심 배들 Fuck you, no doubt, no doubt 나이가 쳤다 못하나 봐 연합 아랫발 우리들이 볼 땐 꼴값처럼 보인답니다 no doubt 좀
집에 돌아가셔. 지금 이대로 가신다면 진상 아닌 호상. 탕탕탕 문고리 3인방 국민에게 사과 없이 밥그릇만 챙겨. 양식 팔아 돈을 땡겨. 자기들 밥그릇만 존나 챙겨. 얼음 공주 또는 수첩 공주 공범이자 주주범 모두 몸통일 때까지 볶고 나무라 해. 우리 뿌리 줄기까지 합쳐 나무라 해. 역대급 빈땅 맹물 세뇨리땅 해도 질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난 데리러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빡. 역대급 빈땅 맹물 세뇨리땅 해도 질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난 데리러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빡. 이 잔당 몽땅 쓸어 담아 깜빡. 잘 가요 미스박 세뇨리땅. 좌우 상관없이 사실 난 오른손잡이. 하지만 니는 날 또 빨갱이라 부르겠지. 내가 양아치 빨갱이라면 당신은 거짓말쟁이. 순실이의 꼭두각시 닭대가리. 한 국가의 원수에서 국민들의 원수. 우리의 소원은 통일 틀려서 버짓. 남부 통일 대박 좌우 통일 먼저 해봐. 혼자서 못하지 허락받아야지. 전화해봐 대포폰으로 컴펌. 고집불통의 꼴통 대통령. 단절된 소통 다른 이의 고통. 눈물 연기는 보통.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이 없네. 지나갈 자리에는 답변만 있네. 우주의 기운에 나라가 기운에 저기 자기 자식을 잃은 엄마가 우네. 역대급 빈땅 맹물 세뇨리땅 해도 질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난 데리러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빡. 역대급 빈땅 맹물 세뇨리땅 해도 질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난 데리러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빡. 이 잔당 몽땅 쓸어 담아 깜빡. 잘 가요 미스박 세뇨리땅. 우리가 궁금한 건 산더미 많고 많지만 정말 궁금한 건 당신의 7시간. 2014년 4월 16일 진공 상태처럼 떠버린 당신의 알리바이 상대. 도대체 뭐랬길래 대답을 못해. 국민 앞에 사죄해 모자를 파네. 당신 배 새끼들과 또 판을 차네. 무덤을 파네. 결국 또 한 배를 탔네. 우리 배 사태질은 사공탈의 손에. 위험한 물가에 월급 봉투를 내놓네. 배우 세력에 의해 연기하는 배우. 그녀는 무식해 그리고 위험해 매우. 국가의 원수 이제 국민들의 원수. 말바꾸기 선수 생긴 거는 꼭 일수. 세상을 바꿔 생각만으로 못 바꿔. 일단 다음 선거 날에 알람을 맞춰. 역대급 빈땅 맹물 세뇨리땅 해도 질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난 데리러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빡. 역대급 빈땅 맹물 세뇨리땅 해도 질러대서 얼굴이 빵빵. 백차 뽑았다 난 데리러가 빵빵. 다 왔어요 잘 들어가요 깜빡. 이 잔당 몽땅 쓸어 담아 깜빡. 잘 가요 미스박 세뇨리땅. 예, 제가 실수했어요. 예.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DJ DOC의 수치인 분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요새 난리죠. 네, 저도 기사를 접하면 볼수록 뭐 다른 뭐랄까요, 뭐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네, 뭐 다른 건 영화는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잘 있는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나마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저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 음악은 무료 음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부담 없이 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마추어 음악인 분들 그리고 뭐 뜨고 싶은 음악인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음악 보내주세요. 제가 방송에서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작권료를 바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 방송에서 한번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레오와의 인터뷰를 들려드렸는데요. 중간에 끊겼잖아요. 이제 마저 들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 레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궁금하고 재밌었습니까? 그 인터뷰가. 그죠?
그렇길 바라고요. 그렇길 바라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마저 들리도록 할게요. 레오에 대한 소개가 제가 전번에 좀 부족했었는데요. 레오란 친구는 대만 친구인데 지금은 캐나다인이고요. 제가 맨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이곳에 왔었을 때 2009년 10년이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예요. 그때 이제 온 지 서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뭐 진짜 뭐 어려운 일도 많이 이제 뭐 겪었고 서로 이제 동병상련의 그런 게 있었죠. 제가 그리고 6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 벌써 캐나다인이 되었고 어엿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고 그러면서도 예술 일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었을 때 다시 만났죠. 그래서 제가 브로라고 해요. 서로 브라더. 여기 사람들은 친하면 뭐 남자끼리 브라더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 브로입니다. 브로. 그래서 여기 왔었을 때 가장 만난 핼리팩스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다시 만난 친구고요. 이 친구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인터뷰를 마저 듣도록 할게요. 이번 질문은 캐나다와 이제 레오가 살고 있던 타이완에서의 가장 큰 어떤 문화적 차이점이나 여태까지 이해 안 되는 점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still have anything that you do not understand, like here custom or idea, or what is the most different thing or culture comparing to your country, Taiwan? Yeah, this is a very big question. Yeah, it's big. Yes, I think so. Even question is long time. Yes, Yeah. Yes, I still feel confused in many situations. I mean, even I've been here for a long time, Okay. and I think to understand each other is about the idea, about the cultural background. And some people here, if they were born here, they have a similar kind of background. Yes, right. Even yes, they yeah. watch similar TV show when they were I'm feeling children, it, yes. and they can talk about something you just don't get it. Right. Yes. True. True. Or even not so much the accent. If people from America, you probably don't get the accent, but some people they have a different kind of sense of humor.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아이디어라고 말을 해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제 유머를 얘기했는데 유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간단히 유머라는 것도 어떤 한 단어로도 웃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나 상표명 무슨 지역 한 단어라도 사람을 웃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레오도 상당히 재미있는 친구거든요. 레오도 재밌고 저도 나름대로 개그 본능이 있는 사람인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웃기기 굉장히 힘들죠. 우리도 스스로 웃기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까이 다가가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레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하려고 얼마나 본인의 개그 본능을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또 따로 공부를 해서 도움을 좀 받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고 이곳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다 하네요. 예, 다음 질문은 어쨌든 레오가 지금은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귀화를 한 거죠. 귀화를 해서 그 기분은 어땠는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y do you decide to become a Canadian? I didn't really have that moment. I decided to become a Canadian or something. I feel like this is. I see this world like an open space, and I just choose where I want to live and where I feel comfortable. And even when I live in Taiwan, I didn't feel like I'm Taiwanese. I feel like I just live there. So it's very natural when I came to Canada and I applied for the citizen. When you got a citizen, you don't feel anything. You don't really feel like
Anything Well, change? if I were like, I would think about it. Oh, if I got the citizenship, but oh yeah, I'm not a Korean anymore. Like legally anyway, I'm Canadian. So well, But this in is that kind of case- betray for my In that case, nationality. I will probably get a PR. I'm not going to get a citizenship. If Ah. I can only have one citizenship, you can. You have. I can have two. So Two. probably I don't have that issue. right. 레오는 일단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뭐 국적을 어떤 걸 갖는다고는 게 그렇게 그렇게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국적을 얻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이 허용이 안 되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이완은 괜찮은가 봐요. 이중 국적이 괜찮아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를 두거나 따로 뭐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만약에 캐나다 이제 시민권을 받으면 아예 이제 캐나다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캐나다 사람이야, 한국인이 아니야 하면서 뭔가 내가 조국을 배신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많은 침략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국을 위해 써야 될 것 같은데 캐나다인이 되면서 뭔가 좀 배신하는 느낌? 뭐 아무튼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어리석은 질문은 아니었지만 현답을 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데 뭐 굳이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나일 뿐이지 국적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답을 해줬네요. 그리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편안한 질문으로 뭔가 여기에 있으면서 재밌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what is the funniest story that you have ever experienced in Canada? The story, I do have some embarrassing story. Oh, it's okay. Yeah, this is funny for us. How old are your audience? Like, Oh, it's very variety. Okay. Yeah, many generations. it should be okay. Yeah. I remember one time I was talking with my coworker in the CLC, and Okay. we were talking about where to have a meeting, Okay. and I made a fatal mistake. I told her, You made a mistake. yes, Okay. yes. I told her, how about in the boarding room? Boarding room. I'm talking about boar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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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kind of office like this. Like this kind of like room. this, boardroom. But boarding room is different. Boarding room means different. Yeah, What does that and she mean? heard it many times, and eventually she told me, boarding room is where people have sex. Oh, okay. So you actually meant boardroom, but you told boarding room. Yes. Okay. These days I just figured out, woodpecker, the bird, woodpecker. One day I had to say, for memorizing that word, I just said pecker. So pecker means like a dick. I should say woodpecker. This is so difficult because there are so many words Yes. you can say it, and which means dick. Yeah, I know. So Yes. Yeah, well, But anyway, this is. that's our routine actually. It's good she told me. If she didn't tell me, I cannot tell what's the difference. Yeah. Because we cannot see from the word itself. You have to check it. 재밌었던 이유가 역시 언어적인 문제인데요. 본인이 일을 할 때 미팅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뭐 보딩룸에서 보는 거니? 그래서 근데 보딩룸이라고 하면은 우리 뭔가 테이블이 있는 그런 룸을 본인은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딩룸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엔 자꾸 이제 보딩룸 하니까 결국엔 동료가 말해주기를 보딩룸은 사람들이 분가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곳이야. 섹스를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는 보드룸이라고 말해야 되라고 알려줬대요. 결국엔 동료가. 근데 우리 경험이 많이 겪어요. 저도
제가 잠깐 여기서는 딱따구리를 우드패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우드를 빼먹고 패커라고 말했어요. 패커. 그래서 패커가 이제 찍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패커라고 말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웃어 그러니까 패커는 우드패커에서 우드를 빼면 그건 이제 남자의 성기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가 우리 콜라는 콕 남자의 성기는 칵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콜라를 말할 때는 차라리 우리 오 발음하듯이 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하는 것 같고, 남자 성기를 말할 때는 칵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게 굉장히 헷갈려서 뭐 마실래요 그러면은 남자 성기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가 늘상 겪는 일이죠. 제2자유로.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So, what is your plan from now on for the future? You are going to Quebec or Europe? The future. I think there's a two different options. Yeah, this is my plan. Okay, yeah, lovely city. Alright. 일단은 어디 가서 앞으로의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좋은 데서 살고 싶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계속 본인이 하고 싶은 예술가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박사학위죠. 이미 마스터 디그리가 있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게, 유럽에서 정착하는 게 가장 어떤 예술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퀘벡에 가서 불어를 좀 배우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여담으로 뭐 북극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쪽의 캐나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진짜 북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아니고, 그렇지만 그쪽에 에스키모랑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사실 에스키모가 이제 이쪽에서는 좋은 단어가 아니래요. 그쪽을 에스키모라는 말은 날고기를, 날 생선을 먹는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이누이트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want to say to your anyone, your friend or to listener? Can I say anything? Yeah, even to me it's okay. I think Korean ladies are very cute. No? Okay, yeah, that's good. Like Right? that? Yes, yeah. Okay. No, I did interesting research this So you morning. want to meet them? I did. Can you try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Means I love you. Okay, so 제가 물어본 결과 뭐 특별히 없나 봐요. 일단 한국 여자들이 예쁘다고 들어서 사랑해요라고 전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싱글이라 지금 싱글이라 많이 고픈가 봐요. 뭐 그렇죠. 외국에 있으면 더 외롭죠. 네, 완전히 이해하고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이 친구 제가 보증합니다. 훌륭한 친구고요. 다만 좀 그냥 네, 아무튼 훌륭한 친구니까 언제든지 연락 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제가 사진을 동의를 얻어서 뭐 한번 올려볼까요? 아무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커넥션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소개팅이죠.
국제 결혼을 주선하는 라디오 방송은 아닌데 뭐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저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웰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와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인터뷰를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좀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서의 삶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의견, 뭐 인터뷰 내용 중이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 뭐 대신 JJ로 블로그로 글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준 레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네, 지금 들으신 곡은 Heart Language입니다.
제가 만든 곡이고요. 이 노래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피소드가 있죠. 제가 누군가를 많이 그리면서 만든 곡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의 언어다 라는 뜻에서 하트랭귀지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좀 요새 슬픈 발라드 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 제가 갖고 있는 곡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는 곡이에요. 왜냐면 가장 오랜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노래 한 걸 들려드리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이거는 나가서는 안 돼 라는 걸 본인이 느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MR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당연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 곡에 대한 완성도는 항상 저에게 100%는 없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사실. 그리고 피아노 반주가 혹시 좋다고 느끼셨나요? 피아노 반주는 제가 당시에 배우던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제 거를 듣고 제가 만든 곡을 제가 보여줬죠, 들려줬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한 큐에 그냥 본인이 애드립으로 치신 거예요. 그게 제 녹음이 돼서 제가 살려놓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피아노가 한 번에 나온 겁니다. 제가 저 정도 쳤으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네, 여러분들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순서는 제이자이로 너에게 나를 보낸다 순서예요. 네, 이게 인터뷰도 되고 누군가의 사연을 읽어 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친구에게 편지 보내는 거나 아니면 뭐 지인에게 한국에 있지만 캐나다로 보낸다거나 캐나다에 있지만 한국에 보낸다는 사연이나 아니면 뭐 어느 나라도 괜찮고요. 남극이든 북극이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데, 저한테 엽서가 왔어요. 근데 저한테 온 엽서라 개인적인 거라 읽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누구한테 온 거냐고 궁금해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저에게도 팬이 좀 있어요. 그래도 조금 그 와중에 뭐 아무튼 있습니다. 제가 팬이라고 해둘게요. 팬분한테 팬레터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팬레터 받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답장을 받은 거죠. 네, 그런 엽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너에게 나를 보낸다, 그 레오와의 인터뷰가 너에게 나를 보낸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3개월간의 한 학기를 마쳤거든요. 세션이라고 하는데, 한 세션을 마치고 그 경험을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선 기억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반에 여자가 3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렉시였는데, 제가 아주 귀엽게 보았던 그 친구가 아주 안타깝게도 학교를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적성에 맞지 않는가 봐요. 저는 하이 몇 마디밖에 못 해봤는데 아쉽네요. 그래서 학교를 나오지 않고요. 저희 반에는 이제 여학생이 2명 남았습니다. 안타깝죠. 그 중에서 성격이 제일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둔지도 몰랐어요. 한 3일째 안 나오길래 이제 옆에 애한테 쓱 쟤 왜 안 나와? 그러길래 야, 쟤 관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렉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전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나갔어요.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들려? 뭐 이런 거겠죠. 알아는 듣니? 일단은
아주 집중이 잘 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집중이 잘 되고 단어들도 내가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 7, 80까지는 들립니다. 7, 80% 그 정도까지는 들려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집중되는 시간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한 10분 되려나요? 15분 되려나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이제 그 퍼센트가 내려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선생님을 좀 타기도 하고요. 선생님, 이 선생님은 발음이 좋다, 이 선생님은 발음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액센트에 따라서 내가 알아듣는 정도가 다른 거죠. 맨 처음에 학교를 갔었을 때는 한 50 정도 들었다고 치면 이제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지금 3, 4개월 정도 지났죠. 한 학기를 마친 지금쯤에는 한 글쎄요 65, 70 평균적으로요. 그 정도까지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은 한 80에서 뭐 한 진짜 뭐 90까지도 들을 수 있겠죠. 100%는 뭐 한 10년 후에나 들을 것 같고요. 100%는 10년 후도 못 들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북, 그 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예습 복습을 거의 하는데, 예습은 거의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예습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습을 그거를 한번 정독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과제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보통 복습을 중요하다 싶은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럼 복습을 꼭 합니다. 시험에서 뭐 페일하기 싫으면, 시험 커트라인이 70인데 70보다 낮으면은 재시험을 보거나 재시험도 점수가 또 안 좋다 그러면은 그 페일이에요. 나가리래서 2년 후에 대학 졸업하고 다시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학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 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당간당하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패스만 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다가 만약에 70점이 안 되면 재시험이고, 재시험은 무조건 주관식입니다. 그 필기시험은 객관식이거든요. 한 90%, 99% 정도가 객관식인데 재시험은 주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승부를 봐야 돼요. 한 방에 승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깊게 들어가 보면, 일단 번역 그 용어들이 있죠. 용어들이 저는 항공정비를 배우다 보니까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우리 포털 사이트의 영어 사전을 들어가 봐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학술 용어로 갑니다. 이제 백과사전에 학술 용어로 가죠. 학술 용어에도 없는 용어들이 있어요. 항공 용어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본과 동시에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봐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용어를 유튜브 동영상에 치면 그에 관련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상 보고 이해가 될 때도 있고요. 그나마 요새 같은 때 다행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같은 세대는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그 시험 준비는 뭐랄까요, 한국인들은 경쟁에 좀 익숙하고 등수와 점수에 민감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한국인은 시험에 좀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할 때 조금 이제 좀 공부 좀 하신 분이라면, 제가 뭐 공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거 나오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당연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야 분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텍스트북을 다 빡세게 공부해야 되니까 체크를 빨리빨리 해두고요. 용어 같은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수업 시간에 그게 잘 물어보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저 말고는 모두 다가 영어를 잘 쓰니까 내 질문이 너무, 내가 말을 하면 나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손 들고 이렇게 딱 질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인데, 그래서 요새는 하루에 한 번씩 질문하기 뭐 이런 거를 하루에 목표로 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숙제 같은 부분도 우리 과제가 있으면 우리는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보통 대학교 과제들은 과제를 받으면 내가 해결해서 써내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과제에 대해서 물어봐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얻을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과제 점수와 시험 점수, 시험도 보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하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다 같이 그 클래스에서 수업에서 그래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정신 차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좀 빡세게 하면 점수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캐나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근데 시험 공부를 우리 한국인만큼은 안 해요.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적어요. 예를 들자면 70점 이상이 패스니까 일단 패스만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패스만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72점이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72점 받았어 라고 누구한테 말했을 때 잘했다라고 나라는 잘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패스했어 그러면 에휴 됐네 뭐 그냥 이 정도지, 뭐 친구들끼리나 잘했어 이러지, 뭐 주변은 환경에서 70점이면 그럼 뭐 잘했어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0점 넘고 패스했으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예요. 80점 넘으면 이제 점수가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80점 가지고 점수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친구들은 80점 넘으면 점수가 괜찮다. 그렇고 90점 넘으면 진짜 잘 본 거야. 그러니까 85점 정도도 하루 종일 행복하고 90점 넘으면 진짜 잘 본 거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9점이면 억울해서 막 1점만 넣으면 90점인데 막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1점에 대한 아쉬움이 하루만 가나요? 뭐 일주일 가고 뭐 계속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감이 없고 스트레스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잠 안 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3-4시간 자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 시험 보고 뭐 80점 정도 받으면 좋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됐지만 처음에는,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자원이 없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경쟁 속에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인력 경쟁인데 여기서는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네, 물론 개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의 전반적인 애들이 그렇습니다. 뭐 지각한다고 해서 우린 점수 깎일까봐 택시 타는데 얘는 지각해도 안 뛰고,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짐에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해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짐에 가? 그러면 가고 1시간 운동하고 와서 공부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사람들의 그 자세도 틀린 게 아니죠. 인생에 하나야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건강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스피노자의 안부. 행복하세요. 오관계.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습니다. 마음의 온갖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아 도를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려드린 글은 오관계라는 글인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좋은 구절인 것 같아서 한동안 밥 먹기 전에 이 음식을 감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기도를 하고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배부를 때까지 먹고 폭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관계를 속으로 되뇌이고 먹으면 그런 게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양이 좀 부족해도 감사히 먹고 맛이 좀 없어도 감사히 먹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음식을 먹는지, 내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음식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지 되새기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제가 살을 좀 빼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오관계를 외우면서 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그래서 요새는 잘 안 해요. 사실 그냥 배고프니까 먹기 바쁘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외우면서 밥을 먹고 싶네요. 요새 더욱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힘든 만큼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공유하고자 들려드렸습니다. 네, 제이자이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까먹는데요. 제 소개를, 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DJ인 저를 제가 잘 말을 안 하죠. 여러분들을 제가, 희한한 게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제가 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왜 내 이름을 말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까먹곤 하는데,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저는 장입니다. 캐나다 헬리팩스에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캐나다에 관해서 제이자이로를 들을 수 있는 곳은요, 다음이나 네이버, 유튜브에서 제이자이로 라디오, 캐나다 라디오를 검색해 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같이 제이자이로 검색을 하셔서 블로그에 오시면 사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학인데 좀 심란한 게 많아요. 고민거리가 많아서 방학을 제대로 즐기고 싶지만 잘 안되네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는데 잘 되겠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조금 더 일찍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발전해서 만나요.